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사라는 게 아니라 부산 재개발을 하실 때 이거 정도는 아셔야지 좀 여기에서 이제 확산을 시켜서 그런 다른 구역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이 구역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산 남구 문현 1구역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산의 여의도가 될 곳이에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여의도? 예, 여의도가 될 곳입니다. 여기가 중심 뭐 상업지역 해가지고 이빨 열리죠. 뭐 영정률 900% 막 이렇게 여기가 열리죠. 상업지예요. 상업지가 있고 그리고 평지 그리고 교통이 하고 된 데다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 BIFC라고 해서 부산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이야. 파이낸스 센터 진짜 여의도네? 그치. 거기 BIFC가 있는데 이미 BIFC는 초고층으로 해가지고 이미 막 마천루식으로 해서 딱 되어 있는데 그 주변만 지금 그 재개발식으로 되게 썩은 빌라하고 이런 게 다 수두룩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서울 제외하고 광역시 쪽 이제 돌아다니시면 지방 쪽 보시게 되면 약간 지하철이 생각보다 이렇게 한산하고 그렇게 크게 지하철의 역할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부산은 거의 서울 수준이에요. 지하철이 많이 타고 다니죠. 이용객도 많고 왜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하철이 한 노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개, 3개까지 있어야 노선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경험을 한 게 대구에서 1호선 처음 하나 다닐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2호선 다니니까 확 많아지고 3호선까지 다니니까 지금은 역세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요. 부산은 진작부터 이미 이제 지하철 환승이 돼야 돼. 그렇죠. 지하철이 지금 4호선까지 가 있나요?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이미 뭐 부산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맞아요. 왜냐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지하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평지에 일자리에 역세권에 상업지에 거기에 초고층 70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이로. 여기도 자이요? 자이예요. 사요? 네? 사냐고요? 사면 좋지. 엄청 올랐는데. 사볼 테야? 사봐. 다음 생에 사자. 다음 생에. 지금 뚜껑도 아마 5억대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5억대랍니다. 싸네. 근데 이제 피가 5억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뚜껑이니까 피만 주고 사는 거지. 뚜껑이 거의 뭐 감정 평가만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겠지 뭐. 부산이 다 자이라는 게 아니라 될 만한데 자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가 들어갔다 치면 왜 자이가 들어갔을까를 분석을 역으로 해가지고 왜 자이가 여기 들어갔을까? 여기가 좋은 데구나. 왜 좋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재밌어요. 그래서 부산 1구역 저기 남구 문현 1구역 자 렛츠고 컴온. 그래서 보세요. 지금 BIFC가 저 뒤에 이미 저게 다 되어 있고 BNK 부산은행 보인다. 부산은행이 최고예요. 부산에서는 부산은행이 짱이다. 한도 많이 나오고 조건 참 좋아. 그리고 근생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우선 저기 119명 거는 보지 말고 부산은행부터 먼저 해주는데 부산은행이 약간 좀 더 부산 쪽에서 유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서울에서처럼 뭐 국민이요, 신한이요, 하나 이러지 말고 부산이면 부산에 가면 부산 좋아. 그럼 알러 부산. 난 부산에 저기 제2의 인생은 부산에서 시작할 거야. 부산 갈 거야. 부산 갈 거야. 잘 가라. 빠이빠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그 저렇게 초고층으로 다 되어 있는데 뒤에도 BIFC에다가 은행에다가 되는데 이 앞에 봐봐. 이 앞에는 이런 빌라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 일대는 상점벽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비치도 좋고 하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바닷가만 보고 살 수가 있어.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업지 이런 재개발 지역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의 여의도가 될 것이라는 거.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쟤네가 여기 한가운데서 돈 자랑을 할 테니까. 돈 자랑한다고요? 돈 자랑을 할 테니까. 돈 막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봐봐. 자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상업지역에다 초고층 70층이었는데 70층이 전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스카이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해서 하는데. 근데 상업지구라서 70층을 지으니까 지금 장난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안 보이겠냐고. 그리고 저 라인 저 디자인 라인 해놓은 거 봐봐. 자이 딱 보이잖아요. 자이. 저 디자인 라인 해놓은 거 이름이 봐봐. 어디 이거 시어머니가 찾아오겠는가? IFC The Sky 자이로 가서 어딥니까? 거기 어딥니까? 그치? 이건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더라?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평지에 요런 스카이라인으로 싹 하면은 어디든지 싹 보일 거고, 이게 멀리서도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30%대 38%가 그때밖에 안 돼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왔어요. 대신 상업지라서 진도는 좀 많이 느릴 거예요. 시장도 있고. 지금 단계가 어디죠? 사업 시행 인가 전이에요. 인가 아직 못 받았죠? 왜? 꼬슴니? 응? 꼬슴니? 언젠가 바꿨지? 그럼 언젠가 바꿨지. 바뀌었지. 이번 생에 가능할 거야. 이번 생에 간다. 이번 생에 간다. 애들은 좋겠네. 그치, 우리 애들은 좋을 거야. 나도, 우리 애들은 나 항상 얘기하잖아. 너는 좋을 것이 엄마가 제니야. 뭐 우리 애들, 엄마 밤에 어디 나가? 엄마 가발 들고 어디 나가? 아니 정말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 주변의 교통난은 어쩌나. 앞에 제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부산은 정말 도로 정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발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6.25 때 유일하게 안 뽀개진 도심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만든 그 도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로가 그렇게 많아. 이게 그 장단이 있어요. 왜냐면 이 일대가 동천이라고 해서 예전엔 되게 냄새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약간 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바닷물 끌어와가지고 이제 좀 정비도 하는 데다가 그 일대가 깨끗하게 되고 도로도 정비하고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보다는 아마 그 지하철로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서면도 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서면에서 충분히 여기서도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막히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사실 뭐 강남이 길 안 막혀가지고 강남이야? 막히니까 강남이지. 맞아. 여기도 막히니까 내가 문야이다. 뭐래는겨? 넘어가. 그리고 또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촉진. 이거 촉진 시리즈. 촉진 시리즈는 너무 좋아한다 이거. 이거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산 제가 하나 좀 도움이 되는 카페 알려드릴게요. 실전 분양권 센터라고 그래서 부산 부동산을 아시려면 그 카페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그 정보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부산 3대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제재 3대장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우선 3비, 그리고 촉진 3구역, 그리고 우동 3구역. 우동 3구역. 우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대신 입지는 아마 대기만 되면 대박이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각자 조합원들 좀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동 3구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쵸. 그건 누가 봐도. 그쵸. 근데 사이즈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속도가 나기는 좀 어려울 거야. 우동 3은. 입지가 좋으면은 또 생각보다 빨리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왜 넣었냐면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공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하고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된다. 부산에서는 이렇게 도심에 대규모 공원 평지가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그거 자체가 희소성이다.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뷰 막 이런 것도 광안대교 뷰 이런 것도 되게 좋긴 한데 부산 분들은 이 평지에다가 공원 뷰 자체가 거기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가격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이라서 지금 거의 지금 1년째 가격이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출도 안 되지만 가격도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매도자들 콧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사라는 게 아니라 부산 재개발을 하실 때 이거 정도는 아셔야지 좀 여기에서 이제 확산을 시켜서 그런 다른 구역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이 구역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대장 아파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그 하급지로 연결되는 거를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사실 분양권 이런 게 먼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을 항상 먼저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 촉진 3구역 한 번 더 봅시다.
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역이 중요합니다. 이 부전역을 아셔야 되는데 부전역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 많이 받을 역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시장에 붙어 있고 이제 썩빌드 이런 사이에 썩어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느낌이 서울에서 봤을 때는 뭐 대방이나 신도림, 약간 신도림이 아니라 신림, 신림 그쪽 약간 느낌이 나는데 느낌이 나죠. 네. 저게 저렇게 바뀌어도 지금 1번, 2번,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2-1구역, 3구역, 4구역 보이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합은 매물이 없어요. 저걸 그냥 아예 시행사가 다 저 땅을 사가지고 단독으로 올리는 거고 2-1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업성 좋습니다. 근데 저기는 시민공원 뷰를 보기에는 이제 저게 북향이기 때문에 보통 2-1이 사업성으로는 정말 최고예요. 네. 정말 최고인데 저거는 우선 비싸기도 하고 거래 매물도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실거주를 했을 땐 그래도 남향을 선호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구역이 여기에서 이제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3구역은 4구역하고 같이 가요. 근데 항상 갭을 두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동양 쪽으로는 공원뷰가 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동 아까 그 문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더니 뭐냐면 그 조건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조합원이 40층 이상 무조건 배정이에요. 그래서 시티뷰도 볼 수 있지만 황령산 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시민공원 뷰를 많이 놓치게 되면 다른 쪽 황령산 뷰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 같은 건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조합장님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여기 단계 뭐예요? 지금 요것도 사업시행인가 넣었어요. 이제 사업시행인가 넣었어요. 신청? 여기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4월 29일 접수했고 지금 이건 내가 이걸 얘기해줄게. 왜냐면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게 그 간평 있잖아요. 종전 자산 간평 그거를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조합원들 벌써 간평 사전 세대 방문해가지고 간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끝내놨어요.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하면 빨라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미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하면서 다 저 간평 나오는 거 다 알잖아. 그러면 간평하면서 사업시행 인가 받아도 돼. 미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갈 필요가 없거든. 예산 간평 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또 간평 업체 선정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같이 할 거는 같이 해줘야 속도가 나는데 요즘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활발하게 하지. 그래. 그래서 부산의 청량리라고 보기에는 좀 청량리보다는 약간 공원의 그 임팩트로 봤을 때는 용산에 가깝죠. 사실 용산 쪽이라고 봐야죠. 청량리도 분명히 거기도 뭐 주변 청량리 역세권 재개발 그거 하면서 확 좋아지긴 할 텐데 근데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도심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용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가 한참 코로나 심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투표 총회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코로나 심해지니까 이제 다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 늦어졌어요. 단계가 맞아. 다 코로나 때문에 안 어떡하지?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못했어. 있는데 네. 이 조합장이 얼마나 추진력이 세냐면 그 도심에 있는 그 예식장 있잖아요. 예식장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그거 사진 한참 나왔죠. 했어요. 드라이브스루로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걸 다른 조합에서 민원을 넣은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시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역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니까 보통은 그러고 나면 서울 같은 때는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우편 보내고 끝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조합장이 그냥 그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스 실드에다가 위아래 다 방역복 입고 그냥 현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내보내고 자기네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거 하고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진행시켜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세련된 모습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른 구역들도 다 맞아 요즘 그렇게 많이 했죠. 구역들도 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는데 보세요. 촉진 3구역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조합장은 가만히 있을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되니까 다른 데도 뭐 무조건 드라이브 스루는 진행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가 안 되면은 다른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조합장님 좀 그 얼굴 보고 또 한번
뭐 되지 않을까 막 했는데 그렇게 잘하시니까 여기는 이제 조합에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합에 되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들이 싸우고 난리인데 또 조합적으로 구속되고 해임되고 뭐하고 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잘하시네. 여기는 그냥 카더라라는 썰에는 서울에서도 이분 스카우트 하려고 한다고. 저는 이런 조합장님이 나오면 스카우트되고 이런 분들은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저희가 부산의 한용기라고 그렇게 이제 일 잘하시고 추진력 있으시다고 그렇게 좀 하는. 저는 이런 분들이 잘했어. 그럼 인센티브로 100억 받아가도 괜찮아요. 사업을 막 몇천억을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100억? 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또 싸운다, 또 싸워. 드릴 수도 있다. 이건 나의 조합원의 의견이다. 남의 돈이라고 막 말하지 마. 저번에는 한중을 그렇게 하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좀 적당히 받으셔야죠, 조합장님. 다 조합원들 돈이잖아요.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현재 시청자 100명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니님 파워가 자주 나와주세요. 좀 더 빌어봐라. 제가 여기 부산 시민공원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그냥 뷰로만 봐도 정말 좋고 아까 제니님이 평지 얘기했잖아요. 네. 평지 아닌 공원들은 꽤 있어요. 부산에. 예를 들어 뭐 달맞이고기 이런 데도 평지가 아닌데도 되게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하지만 평지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공원은 여기밖에 없다. 네. 근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울창하거나 막 정말 막 센트럴 공원 막 이런 그런 느낌은 사실 조금 덜한데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공원도 그러면 계속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공원 자체도? 원래는 여기가 군부대였어요. 군부대가 미군부대 떠나고 요 공원으로 바꿨는데 지금 주변은 이제 뭐 재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공원은 완성이 됐고 그 주변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거 투자를 내가 3구역에 못 샀다. 그러면 오히려 그 주변에 주택 같은 거 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카페 같은 거 만들기 정말 좋거든요. 네, 근생으로 해서 싸게 해서 왜냐면은 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상가를 사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가가 상가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으로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요쪽에서 이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근생 같은 거 사놓고 좀 법인으로 사놓고 좀 버티고 있다가 요거 됐을 때 그때 리모델링 다음 선수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본인이 새로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건 얘기인데 그 양정역 지금 양적 3구역 이런 데 보이시잖아요. 요 앞에 같은 데도 5층 6층짜리 30억대 근생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 사서 조금 버틸 수 있다면 그런 거 버텼다가 메디컬이라든지 학원 건물 같은 걸로도 올려도 되는 거니까요. 투자가 꼭 굳이 내가 뭐 재개발 이걸 못 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때는 다 있습니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 그때까지 잔잔바리로 돈을 모아놔야 되고 종부세가 안 털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거야. 오늘이 종부세 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냈는데 정말 마음이 쓰라립니다. 내가 이럴라고 투자했나 자괴감이 들고. 여기 저기 박수 한번 쳐줘야 거예요? 제니님 추천 전자책 샀어요. 문어맨 TV님도 추천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또 찝어주잖아 또 내가. 감사합니다. 문어맨 TV 이름이 좋군요. 다음에 꼭 제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오늘 문어발이 온 줄 알고. 자 이제 쪽진 3구역에서 또 넘어가 보지요. 예. 네.